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거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지도에서는 이제 가려져서 안 나오지만 여기가 이제 필리핀 이게 루선섬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예. 여기서부터 이 아래로. 예. 그러면은 이게 루선섬인데, 그러면 이게 뭐를 뜻하냐? 오키나와가 여기쯤이거든요. 그리고 쭉 일본 그 오키나와 열도, 큐슈에서부터 오키나와 열도, 이 혼슈 아래 이렇게 해서 전부 미군 기지 깔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 미군 기지 깔려 있잖아요. 이걸로 말하자면 서해에서부터 남중국해까지가 완전히 때려 막힌 거예요, 이제. 이걸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이 전구가, 저 위에서부터 북부전구, 그 다음에 중앙전구, 동부전구, 남부전구, 서부전구 5개인데 중국의 전구가. 이거를 우리가 딱 이렇게 남북으로 위도를 쳐가지고 세 토막을 쳐보면은 이게 이제 머리가, 이 부분이 머리가 되죠. 그럼 여기는 이제 산동, 그 다음에 허베이, 저는 이제 옛날식이라 그냥 옛날 이름으로 하북, 그 다음에 산서, 하북 옆에, 그 다음에 이제 동북삼성, 여기 뭐 내몽고가 들어가 있는데 뭐 그거는 그거라고 치고, 거기가 이제 북부정구, 그리고 이제 그 중앙정구 일부인데, 여기는 딱 한반도,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서 보면 또 여기 동부정구 일부도 들어와요. 이게 이게 한반도가 감당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몸통 쪽은 뭐냐면 동부정구, 몸통이 여기 이제 대만 이거 할 때 이제 그 총대 매는 데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냐면은 여기는 강소, 장슈라고 있죠, 장수. 그 다음에 저장, 절강. 그 다음 그 아래에는 복건, 안쪽에 있는 안휘, 그 아래에는 강서, 그 다음에 여기쯤 있는 하남, 뭐 이런 것들이죠. 그 호북. 예. 여기 일대라고, 여기 하남 호북은 이쪽이겠다. 그럼 여기 일대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토막이죠. 거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본 쪽에 있는 미군하고 대만하고, 그 다음에 아까 루선섬 같은 데서 뜨는 데서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 기지가 9개가 있잖아. 아래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림에 안 나와 있는. 그 얘기는 뭐냐면 엉덩이 다리에 해당하는 남부정구도 감당이 된다고요. 아까 필리핀 루선 같은 데서 저 하이난 같은 데가 600km밖에 안 돼요. 근데 하이난이 중국 최대의 잠수함 기지죠. 그러니까 거기 해군도 많고 또 공군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엉덩이 다리 부분인데 이게 광동, 하이난, 해남도, 광서, 호남성, 그 다음에 기조, 귀주 이런 데인데 이게 남부정구인데 여기를 이게 필리핀 쪽에서 다 때려 막을 수가 있다고요. 이게 살벌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제가 그 항공모함 같은 거 반대하는 이유도 이건데 우리가 이렇게 중국의 핵심, 그러니까 중앙정구랑 그 북부정구, 그 다음에 동부정구 일부를 불과 뭐 한 400-500km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칼을 겨누고 있는 상태라서, 아무튼 우리가 어떤 국방력을 어떤 식으로 갖춰야 되나, 이거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또 깜짝 놀랐는데 필리핀에 있는 이 군사전략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군사지정학. 그거를 이제 싱가포르 방송사 CNA가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필리핀이 우리가 두테르테 정권에서는 굉장히 친중이었고 지금 봉봉 마르코스도 저거 친중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지금 확 그냥 미국과 같이 가는 방향이 선회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필리핀과 미국은 관계가 굉장히 깊다. 그 얘기를 먼저 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However, in terms of linkages between the country's military establishments, there's just no comparing the length and quality of partnership that the United States has with the Philippines, and not just in comparison with China, but any other country at that.
the United States remains to be the Philippines' sole military treaty ally. They have a 1951 Mutual Defense Treaty, a visiting forces agreement that allows U.S. soldiers on Philippine soil on a rotational basis, a yearly joint military exercises called Balikatan or Shoulder to Shoulder, which is set to open this month of April for the year 2023. And American and Filipino soldiers have fought alongside each other in World War II, Korean War, Vietnam War. 네, 여기 보면 이제 미국과의 상호방위 조약이라고 얘기되잖아요. 미국이 어떤 한 나라와 상호방위, 그러니까 뮤추얼 디펜스라는 이름의 조약을 1대1로 맺은 게 필리핀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호주 같은 데랑은 좀 달라요. 그 조약 이름이 상호방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아마 1대1이 아니었을 거예요. 뉴질랜드 같이 끼어 있고요. 영국은 핵 무슨 협력 협정인가 그래요. 그게 이제 기본이 미국 핵무기를 영국한테 주고 또 핵 잠수함을 미국 기술이랑 해서 같이 만들도록 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어가지고 좀 다릅니다. 이 상호방위 조약이 무려 70년의 뿌리가 넘고 같이 어깨 걸고 싸웠고 매년 훈련하고 있고 뭐 그런 그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번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 같은 사람이 친중으로 막 그렇게 개발질을 해도 필리핀의 군부는 계속해서 무게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 군부가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미군과 필리핀 군부가 워낙 관계가 돈독해서 뭐 말하자면 위관급은 위관급 차원에서 영관급은 영관급 차원에서 또 장성은 장성 차원에서 이렇게 층층이 전부 유대가 있다. 그래 놓으니까 군의 최고 사령관급들도 뭐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계속해서 미국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가왔다. 그렇게 왔다. 그 두테르테 때도. 이것을 이 사람은 제도적 관성, 그러니까 institutional inertia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한국에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제도적 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인물도 그 제도적 관성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건 아니야. 우리도 제도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데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서 그게 군부라는 제도 혹은 뭐 검찰이라는 제도 뭐 이런 데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기업도 돼 있고 사회도 돼 있고 또 프로테스탄티즘 그 종교계도 돼 있고 다 이렇게 겹겹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미국 간첩인 것도 아니고 뭐 국무성에서 용돈 받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겹겹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해서 원로가 될 때까지 한 70년, 80년 세월 동안.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 제도적 관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사회 전반에 작용하니까 우리는 societal inertia, 사회적 관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리즘 질서에 대해서 함께 가야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여러 사회 다방면에 걸친 층층의 그런 커넥션들, 그런 종류의 사회적 관성, 그러니까 소시에탈 이너샤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볼 만합니다. There is such a thing as institutional inertia, as experts call it, meaning the layers of partnership within institution would allow top-level ties to continue. These would not be dismantled overnight, whatever the direction taken by a state leader. And that is exactly what happened during the rocky years of the U.S.-Philippines ties under former 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who had jump-started the process of abrogating the two countries' visiting forces agreement, but later withdrew from that process. And the latest indication of that institutional inertia is precisely the expansion of EDCA sites to include one in an island under the jurisdiction of Palawan province, close to the disputed Spratly Islands in the South China Sea, and another 3 in northern Philippines, not exactly facing Taiwan, but closer to Taiwan compared to the 5 existing EDCA sites. 네, 이 필리핀 분은 아주 굉장히 고급이에요. 영어도 아주 또박또박 잘하고 말도 아주 야무지고, 네, 아주 고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지금 서태평양에 우리 지금 제주 남방에 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그게 동중국해에 와서 훈련한 건데, 예, 이제 서태평양에 이 니미츠하고 로널드 레이건하고 항모 전단 2개가 붙박이로 와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 미국의 항모 전단이 10개거든요. 그 중에 2개가 와 있다는 얘기는 전체 항모 전단의 5분의 1이 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인근에 와 있는 것만, 그러니까 동아시아 인근에 와 있는 것만. 그러면 원잠은 어떨까? 그것도 5분의 1쯤 와 있을 거다. 그 전단, 항모 전단과 같이 움직이는 애니까. 그럼 미국의 원잠이 3종류거든요. 원자력 잠수함이. 하나는 뭐냐면은 상대방의 전함과 잠수함을 때려잡는 공격 원잠이 있죠. 헌터킬러. 그걸 SSN이라 그러죠. 그냥 60척쯤 되는데 그것의 5분의 1이면 12척이 와 있다는 소리가 되죠. 그 다음에 핵탄도미사일 원잠, 그걸 SSBN이라고 합니다. B는 이제 발리스틱, 탄도에서 온 거죠. 이게 이제 14척이 있는데 그것의 5분의 1이 와 있다 그러면은 한 3척 와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한 154발쯤 채우고 있는 애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가이디드 미사일 갖고 있다 그래서 SSGN이라 그럽니다. 가이디드에서 와서 유도 미사일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척이 있는데 그것의 5분의 1이면 한 척은 와 있을 거다. 그러면은 몇 척이 와 있는 거야 이게? 합계 원잠이 12척에 3척에 1척, 16척이 이쪽에 깔려 있는 거야. 중국군,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서도 보면 중국 배들이 특히 잠수함 쪽은 밖으로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겁이 나서. 연안 밖으로 잘 못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살벌한 게임이 지금 바다 쪽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럽 정상들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중국을 딱 포위를 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도 저쪽에서 포위가 되는데 유럽 정상들이 이게 그냥 엄청나게 중국을 거의 뭐 시진핑 아련하듯이 간단 말이에요. 보고 있으면 좀 황당하죠. 예. 독일 총리 올라프 숄츠가 11월 4일에 방중을 했고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이 11월 15일에 방중을 했고요. 유럽 이사회 의장 샤를 미셸이 작년 12월 1일에 방중을 했고요. 스페인 수상 페드로 산체스가 3월 31일에 방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거물들이 이렇게 줄줄이 가서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초식이야? 지금 백모 이거 노가리 푸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유럽까지 나서서 뭐 러시아 때려 맞고 뭐 미국이 나서 가지고 필리핀에 기지 늘리고 해서 중국 때려 맞고 군사 포위 조여가고 있고 뭐 이랬는데 뭐 무슨 소리야? 유럽은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꾸 이제 검증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무역 비즈니스를 섬기는 성지순례 중이냐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제압, 차이나 디커플링에 대해서 유럽은 심드렁한 거 아니냐. 유럽이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 아니냐. 두 번째, 아니면은 뭐 결국 차이나 디커플링 가지면 중국이 발작하지 않으려면 미국은 나쁜 경찰하고 몰아세우는 거하고 유럽은 너가 조금만 이거만 개선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좋은 경찰 역할하는 배드캅, 굿캅 역할 분담하는 거 아니냐. 혹은 지금 표면은 뭐 우리가 저기 그 중국과 지금 엄청난 그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유럽이 유럽이 그 무역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 그래서 무역이라는 거 흔들면서 카드를 물 밑에서는 저기 우크라이나 말이야. 그거 너희 그 함부로 러시아 지원하면 이거 산통 다 깨지는 거야. 너희 그 숟가락 놓게 되는 수 있어. 이거를 점잖게 표현하려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데 저는 이게 다 섞여 있다고 봐요. 유럽이 워낙 정신없는 데라 20세기에 세계대전을 2번이나 자기들끼리 벌인 애들 아니에요. 섞여 있다고 본다고요. 그런데 차이나 디커플링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세계 전체의 안보 개념이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아까 나토의 사무총장 스톨텐버그의 입에서 툭 튀어나왔듯이 제가 그렇게 얄밉게 보는 이 여성,
예, 그러니까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엔 이 사람이 이제 그 EC 유러피안 커미션의 의장이죠. 예, 의장인데 이 사람을 제가 왜 얄밉게 보냐면은 그 메르켈 아래서 국방장관인가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때 이제 2018년 뭐 얼마 안 됐을 때요. 그 노르트 스트림 2 깔고 막 이럴 때 그 미국 쪽에서 그거 깔지 말아라. 다른 유럽 국가도 그거 깔지 말아라 하는데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깔지 말라 그러는데 그 바득바득 하면서 이거는 우리 독일의 주권적 결정 사안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랑 밀월, 러시아 사랑을 몸바쳐서 실현하던 여자인데 요새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해서 야, 참 우아한 아주머니가 되셨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쩍 착해졌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서는 이제 중국은 글로벌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리비저니스트다 이거죠. 글로벌 질서에 대한 반란자들이다. Clear goal is a systemic change of the international order with China at its center. We have seen it with China's positions in multilateral bodies, which show its determination to promote an alternative vision of the world order.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예. 이거 뭐냐면은 우크라 전쟁에서 중국이 취하는 태도를 봐서 우리 유럽이 중국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이 날 것이다. 너 임마 처신해 임마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참 마음에 들더라고. 부쩍 착하고 아름다워졌어요. 연세가 드시면서. How China continues to interact with Putin's war will be a determining factor for EU-China relations going forward.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China has a responsibility to safeguard the principles and values that lie at the heart of the UN Charter. And China has a responsibility to play a constructive role in advancing a just peace. 네, 그러니까 유럽의 어떤 메인스트림 중에 최소한 상당한 흐름이 유럽의 안보가 따로 있고 아시아 안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 안보는 서로 직결돼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솥에 몰아놓고 처리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차이나 디커플링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 손발을 맞춰서 같이 가야 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유럽이 과연 그런 것을 말로만 하는 건지 특히 아시아나 차이나 디커플링에 대해서 아니면은 유의미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아마 좀 갈팡질팡하면서 좀 두고 봐야 될 사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세는 그렇게 가고 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대세는 차이나 디커플링이에요. 일단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참 쟤들이 저기 중국 공산당 애들이 이게 머리가 두 자리도 안 되는 거야. 일본은 원래 어깃장 좀 놀라 그랬거든. 저 컴컴한 데 아니에요. 제일교포 북송을 20몇 년 동안이나 하고 뭐 영토도 축소해주고 난리를 부리는 애들인데 왜냐하면 자기들을 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 중국이나 북한이 좀 이 동아시아 질서를 세계 질서를 어질러 놔야 일본이 숨줄 쉰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 세계 질서를 어지를 때 제일 먼저 이빨을 들이댄 데가 대만과 동중국이잖아. 그리고 북한 내세워서 여기 동북아시아고. 이러니까 중국과 대결하는 최전선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최전선에 가게 되면 유럽도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뭐 한국, 미국, 호주, 영국은 막강한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더 그러지만, 예, 문재인은 뭐 전혀 다른 저기 안드로메다에서 놀았고, 종중 안드로메다에서 놀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전선 및 억지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상태가.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랑 친한 놈은 다 나쁜 놈이야. 그런데 유럽 사람 눈에 중국이 러시아랑 놀잖아. 나쁜 놈인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을 하는 판에 미국이 옆에서 자꾸
차이나 디커플링, 중국과의 대결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유럽 사람들, 독일과 프랑스도 차이나 디커플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러 젯벨트, 이거 잘못 썼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젯벨트와 중국에 대한 유벨트는 이건 서로가 서로를 강화해 준다. 그래서 2022년 나토 전략 개념 스트래티지 컨셉이라는 문건에서 나온 중국과 러시아를 한솥밥에 넣고 이걸 억제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컨셉, 즉 그걸 저의 용어로는 쌍벨트 전략인데,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젯벨트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유벨트.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젯벨트죠. 이게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거죠. 물론 중앙아시아까지 얼마나 번져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라도, 예, 이런 흐름이 생기면 중앙아시아는 이쪽으로 붙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길이 생기니까. 러시아 통하지 않고 또 중국으로 멀리 수송하지 않고 유럽에 대고 여러 가지 자원을 팔고 유럽에서 뭔가 수입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붙죠. 예, 그래서 이 젯벨트와, 예, 그 다음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유벨트, 인도에서부터 동남아 거쳐서 밑은 딱 힘 좋은 오스트레일리아가 버티고 필리핀 차고 올라와서 대만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 유벨트. 네, 그래서 이 쌍벨트 전략이 나토의 기본 구상이 돼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쌍벨트 전략을 참 아무 소리 안 하고 잘난 체 안 하고 제일 옆에서 자기 도리 안에서 충실하게 해준 게 오히려 한국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폴란드가 앞장서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한국이 최선의 힘을 다해서 지금 뭐 주문했던 K9이 됐건 간에 뭐 K2 전차가 됐건 간에 FA50 비행기가 됐건 간에, 아직 FA50은 이제 몇 달 지나야 한두 대 가겠지만 올해 안에 12대인가 가죠. 예. 한국은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그걸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기 깜냥 안에서는 별로 눈에 안 띄게. 그래서 이 쌍벨트 전략,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포위 압박 억제하고 중국에 대한 포위 압박 억제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게 대세가 될 것 같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해서 결국 차이나 디커플링도 결국은 유럽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혹은 나서게 되는 그런 대세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차이나 디커플링 과정에서 경제가 몸살을 할 거예요. 대규모 무역 격차도 계속 날 거고요.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무역 격차 많이 늘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격차를 좀 내는 게 우리한테는 100번 유리합니다. 또 중국이 그게 올바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왜냐? 우리한테 수입을 덜 해간다는 얘기는 중국 산업이 그만큼 정체됐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